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광주 청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 이번에는 심각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를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2015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이전에는 현역병 입영 적체가 심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극심한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해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인정받는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4급 판정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져 4급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연 5만 명까지 늘어났고, 그에 비해 복무기간은 한정적이어서 잉여 인원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3년간 15,000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소집 인원이 35,666명으로 전년 29,835명보다 5,831명 늘었고, 2020년 35,160명, 2021년 36,459명 등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집 대상자 수와 복무기간 수요에 엇박자를 고려하지 못한 인력 적체 피해는 복무를 앞둔 청년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1년에 한 번 입영 시청으로 복무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탈락 횟수가 많아야 합격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소 한 번 지원자가 많은 행정 업무의 경우 2번은 떨어져야 배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라도 빨리 복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낮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무청은 본인 선택 등에서 탈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질환과 연령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매긴 후 직권 소집을 통해 직접 배치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으면 직권 소집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학력 미달이나 체중 미달, 초과 역시 5순위 중 4순위 정도로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후순위자는 신체검사 이후 3년째가 되면 면제를 노리는 게 상식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장기 대기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고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청년만 21년 1,823명입니다. 장기 대기 면제 1, 2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소집 통보를 받는 황당한 경우도 심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 면제자 수를 보면 18년 2,317명, 19년 11,457명, 20년 15,331명, 21년 14,485명, 22년 1,740명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도 3년 동안 소집이 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면제를 받는 청년이 매년 10,000명을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전체 사회복무요원 54,332명 중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이 15,481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접수받았는데 서울 지역에서 4개 자치구가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현역병과 동일하고 현역병 월급이 인상되면 사회복무요원 월급도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거기에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기본급에 식비, 교통비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무요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주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거나 부실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은 월급이 오르는 거에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정부에서 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도 없고 언제 소집 통보가 올지도 몰라 취업,
학업 등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남성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아주시고 정부나 병무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으신 분들, 이제 할 거 없으니 또는 군대나 빨리 가야지 이런 말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글을 쓰고 나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까지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참고로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정신과 사회복무요원은 정부에서 훈련소를 면제를 해줘서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긴 글 읽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이라고 적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기자가 된 것 같네요. 제가 앵커가 된 기분입니다. 무슨 내가 뉴스 기사를 읽는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내용이나 문맥이 뉴스에서 기자들이 있잖아요. 소식을 전할 때 나오는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은 사회복무요원을 복무를 했고 사회복무를 복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사회복무용 인사적체가 심하다. 그래서 원하는 날짜에 복무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간 낭비가 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 말씀이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길게 적으셨네.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뭐 지금 4급 받으신 분들이 바로 그 공익근무를 못 해가지고 장기 대기로 면제되는 사례가 많다. 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원하는 날짜에 이제 입대하지 못한다. 뭐 4급 나와가지고 이제 빨리 군 복무를 해소하고 싶은데 그 해소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뭐 사회복무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보면 국방 전체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 글 적어주신 분. 그렇다고 자리를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자리 채우자고. 없는 자리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안 만든 이유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굳이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공익근무원을 이제 배치해가지고 뭐 이제 피지한 인력을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보면 없는데 억지로 갖다 놓은 자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행정 업무. 뭐 행정 쪽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사실 행정 쪽도 뭐 필요한 쪽이 있긴 하겠지만 왜 줄겠어요? 그 행정기관에서 꼭 이제 사회복무원을 둘 정도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 그 4급 나와가지고 군복무를 빨리 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방위산업체 같은 거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병역특례. 이제 병역특례가 있는데 그 현역 1급에서 3급이 가는 이제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있죠. 예, 그게 있고 이제 4급 보충형이 가는 방위산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현역이 가는 거하고 보충형이 가는 거하고 요건하고 분야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현역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고졸 같은 경우에 기능사, 그리고 전문대 1학년 마친 분들은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전졸이거나 아니면 전문대 재학인 사람들. 그 자격증을 따고 거기에 이제 그 자격증과 전공이 맞는 그런 공장에 티오가 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현역들은. 그 현역들은 34개월이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34개월일 겁니다. 거의 3년이죠, 3년. 꽤 길죠. 현역들은 병역특례 자리 사실 구하기 좀 어렵거든요. 말이 3년이지 거의 한 4년 가까이 일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산업기능용 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제 TO가 날 만한 공장에서 미리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TO가 나면 그때부터 이제 산업기능용 자기 인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산업기능용은 이제 현역으로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이제 미리 와가지고 일하는 시간 한 1년 정도? 거기다가 34개월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4년 정도? 그 정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한테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은 이미 사회복무원으로 이제 국방 의무를 나는 수행했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 해당 사항이 아니야.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이제 방금 이제 4급 판정을 받아서 입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번번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좀 피해를 입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각오 아닙니까? 지나간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거야. 사연자분이 제가 죄송한데 제가 제 방송에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와요. EH님 이런 경계선 지능장애 분들 하고 뭐지 ADHD 주의적 결핍장애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계속 되짚어서 얘기하려고 그래. 물론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뭐 욕도 많이 먹고 하고 있어. 그런데 이미 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방이잖아요. 사실 뭐 제가 입대할 때도 그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야. 엄청 많았지. 근데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면 사실 뭐 군대 뭐 부조리나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냥 앉아서 하면 얘기할 뿐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굉장히 뭔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미 이제 사회복무원으로 이제 무사히 마쳤다면 뭐 군대 얘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그 문제가 뭐 예전부터 없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런 지나간 것에 대해서 왜 본인은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지 이건 본인한테 안 좋습니다. 자 광주청리님 이건 본인한테 안 좋아요. 본인 이미 끝냈잖아 군생활. 뭐 어떻든 간에 뭐 끝났잖아. 이제 더 이상 뭐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뭐 군 복무를 무사히 수행하고 나면 사실 뭐 군대가 개판으로 간 뭐 어떻게 되든 사실 알바 노지 않습니까? 예비군만 잘 가면 되지.
근데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한테 안 좋아요. 피해의식을 이렇게 지나간 것에 대해서 깊게 가지고 있으면 현생에 생활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걸로 고생을 했지만 이미 지나간 거고 난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지.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뭐. 광대청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제가 여태껏 사연을 많이 받았잖아요. 느낀 거는 너무 지나간 것에 대한 좀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고, 피해의식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 세상 다가는 것들에 너무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있어요. 인정하시죠? 세상 돌아가는 것. 근데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내하고 밀접하게 상관이 없는 것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이 돌아가는데 시끄러운 거 많잖아. 그런 거 신경 써봤자 본인 손해예요.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여러분 진짜 신경 쓸 거면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내 인생에서 뭔가 바꾸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신경을 써요. 이건 신경 써봤자 사실 내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유익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육군, 공군, 해군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보충력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말이야. 그리고 청년님, 본인이 뭐 피해의식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더 심한 사람도 많아요. 더 심한 사람도 많아. 뭐 사실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사회복무용 뭐 대기 등이 힘들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팩트로 얘기하자면 현역들이 받은 거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낫다고 봐요. 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훈련소도 안 갔잖아요. 군대라는 것이 어떤 건지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사연 보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처맞고 발로 까이고 뭐 원산 폭격하고, 어, 더러운 걸 많이 겪은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더러운 걸 많이 겪었어.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굳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거 가지고 피해봤다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 그 시기 때 군생활 하면서 다 이런 거 다 겪었거든. 정도만 다를 뿐. 근데 이런 거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내 인생이 달라지게 뭐가 있냐 말이야. 이미 군대는 갔다 왔고 두 번 다시 갈 일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게 본인한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물론 사회복무요원도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그 문제 있는 거 한도 끝도 없어,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 요즘에 보면 부사관도 문제 많고 장교도 문제 많잖아요. 국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구멍이 숑숑 나고 있어. 뭐 여고 문제도 있고. 근데 팩트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미 국방 의무를 마친 사람이에요. 국방을 마쳤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거, 앞으로 해야 할 거,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이런 뭐 군 복무 문제, 사회 복무 문제, 이런 거에 너무 뭐 저는 감나라 변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현생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